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. 코비애TV입니다.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코비애TV 구독자 봉훈이님의 제보 사연입니다.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21년 전 2000년도에 겪었던 이야기입니다. 그 당시 저는 20살이었고 대학교 1학년 새내기였습니다. 저는 서울에 있는 경희대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학교까지 편하게 통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. 그때 저는 중랑구 면목동에 살고 있었거든요. 원래는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제가 고등학교를 입학할 무렵에 면목동에 있는 동원시장이라고 있거든요. 그 시장 인근에 있는 빌라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. 그래서 조금만 부지런 떨면 학교까지 걸어갈 수도 있는 거리였는데 그래도 한 40분 정도 걸리니까 땀 흘리는 걸 싫어해서 굳이 걸어가는 일은 잘 없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하루였는데요. 그날은 저랑 몇몇 동기들끼리 종강 기념으로 학교 근처에서 대낮부터 술을 퍼마시기 시작했습니다. 그렇게 저희는 이른 시간부터 술을 먹기 시작한 탓에 채 해가 지기도 전에 다들 술에 취해서 고주망태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그 뒤로는 전 아무 기억이 없습니다. 소위 필름이 끊겼다고 하죠. 그렇게 제가 눈을 떴을 땐 어느 상가 건물에 계단에 앉아 있더라고요. 하지만 여기가 어딘지 도무지 파악도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흐릿한 눈을 비비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. 밖에 나왔을 땐 학교 주변이었고 시간은 한 11시가 조금 못 된 시간이었어요. 친구들은 다들 어디 갔는지 보이지가 않았고 저는 그래도 사내 자식들이니까 어디 가서 죽기야 했겠어? 알아서 집에 잘 들어갔겠지?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저는 술을 급하게 먹어서 빨리 취했을 뿐이지 과음을 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금세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. 몸은 조금 무거웠지만 그날 제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집까지 걸어가기로 합니다. 그렇게 한참을 걸어서 면목초등학교 앞을 지나고 있을 때였어요. 대로변 옆에 있던 인도에서 웬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. 저기 총각, 내가 길 좀 물읍시다. 이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전 어디 가시는 거냐고 그렇게 여쭈어봤어요. 그러자 자기가 지금 아들내미 집에 가야 되는데 길을 몰라서 한참을 헤맸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전 혹시 주소 아시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. 그러자 그 할머니들 잘 가지고 다니시는 작은 동전지갑 있죠? 꽃무늬에 자크 하나 달린 거요. 그걸 꺼내시더니 그 안에서 주섬주섬 아주 조그맣게 적힌 종이 쪼가리를 하나 꺼내시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종이를 펼쳐서 저한테 주시는데 거기에 주소가 적혀 있더라고요. 하지만 무슨 빌라, 무슨 연립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면목 몇 동 몇 다시 몇 이런 식으로 적혀 있다 보니까 제가 위치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할머니 죄송한데 저도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. 죄송합니다. 이러면서 제가 가려고 했는데 총각, 그러지 말고 나 좀 데려다 줘. 응? 내가 배가 고파서 그래. 이러면서 제 팔을 와락 붙잡으시는데 나이도 제법 있어 보이고 하셔서 제가 그냥 지나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마침 근처를 지나는 아저씨가 하나 있어서 그 쪽지를 보여드리면서 여기 어떻게 가야 되냐고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면목초 옆으로 난 오르막길을 가리키면서 저 위로 쭉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하시네요. 그래서 일단 할머니를 모시고 천천히
오르막길을 올랐습니다. 그리고 조금 더 가다 보니까 큰 나무가 한 그루 나오더라고요. 밤이라 골목에는 사람들이 거의 안 보였는데 그 큰 가로수 밑에 어르신 한 분이 앉아 계셔서 주소를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. 그랬더니 이쪽으로 조금 더 가서 골목으로 좌회전해라,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옆에 할머니를 모시고 가르쳐준 방향으로 길을 찾아갔더니 골목 안으로 들어갔을 때 딱 집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. 빌라나 연립 같은 건 아니었고 대문이 있는 그냥 단층 집이었어요. 그리고 그 집 앞에 붙어있는 주소를 확인해 보니까 그 집이 맞더라고요. 그래서 할머니, 이 집 맞는 것 같은데요? 이렇게 말씀드리고 옆을 봤는데 방금 전까지 제 손목을 잡고 있던 느낌이 선명했는데 할머니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.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. 그리고 제 오른손에 쥐고 있던 주소가 적힌 쪽지까지 사라져 있었습니다. 저는 설마 내가 술 먹고 지금까지 정신을 못 차렸나? 그런 생각에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. 좀 어이가 없어서요. 그런데 그때 그 집 대문이 열리고 한 남자분이 나오셨어요. 그리고 서로를 마주하고는 화들짝 놀랐습니다. 그분은 제가 자기 집 대문 앞에 서 있을 걸 생각을 못했겠죠. 그리고 그분은 저한테 누구시냐고 물어왔는데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우물쭈물하고 있었어요. 하지만 그때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. 바로 그 문 안쪽에서 풍겨오는 향냄새를 말이죠. 너무 놀랬던 저는 주소를 잘못 찾은 것 같다고 둘러대곤 그대로 발길을 돌렸습니다. 그러다가 골목을 빠져나오기 직전에 다시 한번 뒤를 돌아 그 집을 바라봤는데요. 여전히 그 철 대문이 열려 있더라고요. 그때가 자정이 다 된 시간으로 기억을 합니다. 그때는 제가 어렸기 때문에 그저 귀신을 봤다는 그 사실 자체가 무섭고 소름이 끼쳤습니다.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고 그런 제사 풍습 같은 걸 좀 알아가면서 이런저런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. 아마 그 집에서 나왔던 아저씨는 자정, 제사를 지내기 전 돌아가신 부모님 들어오시라고 문을 열다가 저를 마주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. 그랬기 때문에 제가 돌아봤을 때도 한참 동안 문을 열어놓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얼마 전 참으로 오랜만에 면목동에 갈 일이 있어서 일부러 그곳을 한번 지나쳐 가봤어요.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바뀌어서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더라고요. 하지만 제가 아까 전에 길을 물어봤다던 그 큰 나무 있다 그랬죠? 그 나무는 보호수가 되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를 기준점 삼아서 대략적으로 골목길을 한 번씩 보고 갔는데 그 집이 있던 자리는 지금 그 집은 없고 다른 건물이 들어섰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엔 부디 그 할머니께서 길을 헤매지 않고 아드님 댁으로 잘 찾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.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